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론적 근거 직업 윤리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직업 윤리란 직업인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야 하고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즉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이건 타이건 자기가 선택하고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정성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긍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직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중용은 불성무물, 성실성이 없으면 무물, 물질도 없다. 아무 작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당나라의 백대 선사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일일불식, 먹지도 말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묵시록을 간파했습니다. 즉 직업윤리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직업윤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논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윤리, 다른 하나는 여러 다양한 직업들에 있어서 각각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가 입니다. 자, 직업의 일반적인 윤리는 특수 직업의 윤리와 구별되는데 첫째로 직업의 일반 윤리는 특수 직업 윤리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생활 태도를 다룹니다. 두 번째, 특수 직업의 윤리가 직업 생활에서 보통 외적인 규제력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직업 일반 윤리는 주로 내면적인 가치 체계에서 존재합니다. 전통 사회의 직업 윤리 볼까요? 전통 사회의 신분이나 직업이란 세습적으로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개성의 발휘란 것은 거의 무시된 채 사회 전체의 역할 분담과 사회에 대한 봉사만이 강조됩니다. 즉 막스 웨버는 이러한 직업윤리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금욕적 직업윤리와 구별하여 유기적 직업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성 발휘는 없다. 그냥 사회에 충성하고 하나의 유기체, 너희들은 이 사회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잖아요, 세포. 이 몸의 세포가 잘 움직여야 건강하듯이 하나의 유기적, 창의, 개인에 대한 자유나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이론으로서 유기적 세포로서, 유기체로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섭죠? 과거에는. 이러한 유기적 직업 윤리에 의하면 개인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존속에 공헌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기적 직업 윤리는 첫째, 직업을 통해 개인은 자아실현이나 개성에 발휘하는 전혀 관계없이 거의 맹목적으로 사회 전체를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직업은 신분에 따라 세습되고 숙명적으로 개인에 부과되며
직업의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이 변동이 있다 해도 그것은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만이 허용됩니다. 셋째,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좋다. 유기적 방식은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업무가 그 일을 담당하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보다는 개인이 주어진 업무를 잘 견뎌내어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전체주의적 직업관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유기적 직업윤리는 전통사회 붕괴와 더불어 모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체주의의 이데올리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직업윤리가 어느 정도 계속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유기적 제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유기적 직업, 전체주의, 북한,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윤리입니다. 성공적인 상인의 가장 탁월한 대표자들은 켈빈주의적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함으로 신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고유했던 어떤 규율의 이념, 금욕주의가 이제는 세속생활로 정의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직업은 도덕적 훈련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안에 켈빈주의자들이 역시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보상으로서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속의 영역에서 엄격한 규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라여 웨버는 청교도적 생활 양식이 마치 직업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금욕적 생활은 소비를 강력하게 억제했습니다. 즉 청교도는 좋은 옷을 경멸하며 모든 감각적 향락을 거부합니다. 향락은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것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검 전략이 중요한 미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노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소비 및 사치의 자원과 결합하여 자본의 축적이라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셋째로 청교도주의가 직업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북돋아준 결과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넷째로 이유는 소명의 충실한 실천에 대하여 신이 부여하는 은총의 표시이자 직업에서의 성공 징표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 이념은 신의 은총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면서
노동을 신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게으름과 태만은 모든 악의 원천으로 파악하여 산만하고 게으른 충동을 억압하기 위해 항상 근면하고 쾌락에 추구나 자기 탐욕을 철저하게 뭐한다? 배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파괴적 목적에 파괴적 목적으로 이윤을 기꺼이 사용하는 태도를 베버는 금욕적 직업윤리라고 불렀습니다. 금욕적 직업윤리는 전통적 유기적 직업윤리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 윤리는 직업을 통해 집단이나 사회와 같은 인간적 질서가 유지가 아닌 신의 봉사를 목표로 합니다. 둘째로 일의 능률을 위해서 금욕이 요구되지만 어디까지나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금욕이란 욕망의 억압이며 자기 통제이지만 금욕적 직업윤리에서 금욕은 유기적 직업윤리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윤리는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전체와 부분이라는 고정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집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넷째로 윤리는 전체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개성의 발휘를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삼습니다. 금욕적 직업윤리는 현대 시민사회 윤리이며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윤리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직업윤리 중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부와 기술의 축적을 통해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전체 사원이 평등하다는 생각, 신용과 정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기업이 실천함으로 대중들은 기업을 본질적으로 사회에 유익한 제도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과 지지를 통해 기업은 발전을 촉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금욕적 직업윤리를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는 것이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판단됩니다. 직업윤리의 이론적 근거,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직업윤리는 물론 직업활동에 적용돼야 할 규범적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전통적으로 규범윤리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설, 두 번째는 법칙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은 우리가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하고 우리의 행위들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신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선입니다. 이런 목적론적 윤리성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첫 구절에서 모든 기능과 모든 탐구, 모든 종류의 의도적 활동은 어떤 좋은 것, 선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그 행위가 주어져 있는 궁극 목적, 선을 달성함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방해가 되었냐를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런 목적론적 윤리설은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으로 간주하는 공리주의입니다. 이에 반해 법칙론적 윤리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대신 옳은 행위와 그런 행위를 구분함에써 그 기준에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이 주어졌다고 믿으며 적어도 어떤 행위들은 그들의 결과와 무관하게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합니다. 법칙론적 윤리에 따르면 어느 행위의 옳고 그름은
도덕률을 적용하면서 간단히 판명됩니다. 말하자면 도덕률에 맞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른 행위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목적론적 윤리서 반대로 옳고 그름의 개념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더욱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의무의 개념 역시 선의 개념과 논리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1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